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처럼 해야 합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초반에 너무 빠르게 달리면 완주를 하기가 힘든데요. 호흡을 조절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사람만이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듯이 시장 참여자인 우리도 멀리 길게 내다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네, 그 길을 저희 빅사이클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5월 첫날 현재 이번 주가 거래량이 중요한데 일단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미국 시장에 대한 그 희망들 좀 쏘아 올렸던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미국에 대한 대부분 반도체 기업이 오르는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또 한국 현재 수출 비중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상승과 함께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이 돼야만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어떤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5월 달에 과연 그것이 열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중요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오늘 1시간 동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외롭지 않게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 켜서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시장은 중화권 증시와 일본 증시가 휴정한 가운데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희비가 엇갈린 채 장을 마쳤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 2,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하락 전환하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2,680선 약보합권에 마감했는데요. 파란불로 마감한 데는 기관의 강한 매도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기관홀로 팔자세에 나섰고 외국인과 개인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총상위 12종목들은 혼조세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품이 2% 가까이 내렸고 화학과 철강금속 등의 업종이 1%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기계업종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과는 달리 0.64% 오른 90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 12종목들 흐름 살펴보시죠. 네,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3%에서 4%대 상승을 하면서 강했습니다. 반면 펄어비스는 3% 이상 미끄러지면서 약세 나타냈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일반 전기, 전자, 그리고 비금속 업종이 2% 이상 올랐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계속되는 강달러에 오늘도 오름세 지속하면서 전일 대비 2원 넘게 상승한 1,267원 8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 간밤새 나스닥은 장막판 들어 올리면서 상승 마감한 데 반해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다가 또 장 마감 들어서 좀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에 대한 분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거의 이제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이 부분들이 거의 보합의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미국 기업에 대한 그 실적 부분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기업의 실적이 훨씬 더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기업은 어떻게 보면 어닝 쇼킹이 좀 되고 있는 쇼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차이는 바로 이제 환율이란 어떤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증시가 빠져나가는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고환율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오는 측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환율 차트 같은 경우는 약간 현재 오버슈팅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현재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빅스텝이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논쟁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게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현재 충격은 좀 약간 다르겠지만은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방향성은 주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향후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성장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업종이 드디어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부분들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반도체에 대한 그 수급 요인의 또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방안,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좀 있는데 일본보다 먼저 앞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삼성 평택 공장까지 견학을 한다는 한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생태계를 다시 한번 구축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인텔의 아시아 태평양 일본 담당 그 현재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과의 파트너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의 핵심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투자 심리로 보면은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첨단 산업,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거의 깔렸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5월은 극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1월 급락을 기점에서 1월 말의 저점에서 3개월 동안 바닥을 다졌죠. 2월 말, 3월 말, 4월 말까지. 그래서 5월은 극적 반전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환율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 경계감이 계속해서 짙은 모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미래를 보는 빅사이클, 오늘은 어떤 업종이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의 빅사이클 업종은 농업과 로봇 인공지능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 그리고 또 인공지능 로봇 업종에 대해서 골라 오셨습니다. 먼저 농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사실 이 사료 업종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농업 그리고 사료 업종 좀 사실 좀 연관성이 있는 업종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선택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하면은 그 에너지 부분들, 그다음에 곡물, 농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어떤 움직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순환하는 사이클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이 러시아군이 흑해 항세를 봉쇄를 했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이제 4대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프레리, 그다음에 남미의 팜파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흑토평원, 그다음에 중국의 만주하고
현재 양자강 유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남미,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현재 경량량이 줄어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파종 시기를 놓치는 부분들도 있죠. 전쟁 중이기 때문에 30% 이상 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또 파종 시기를 놓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식량 위기 가능성들, 그다음에 중국은 이런 것을 보고서 차재기 부분들이 약간의 조짐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빌 게이츠 부분들이 아는 사람만 알겠지만은 현재 그 미국의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부호이기도 하고 또 몇 년 전부터 부호 사이에 농지 투자가 굉장히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고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농지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현재 한국에 입국을 했던 부분들, 그 투자자들도 투자자 사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업에 대한 그 투자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농업 관련주 TYF 그다음에 대동기업 어떤 상승들이 약간 돋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 후발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후발주 종목군들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농업 관련주에 보면은 농오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오바이오라는 회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오바이오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보면은 현재 농업 계열의 정묘 산업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농업 경제 지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자를 판매하는 부분들의 어떤 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우바이오가 농사의 중요성, 그다음에 곡물의 중요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종자 산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각이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저점에서 보면은 한번 상승 반전, 본격적인 상승에서부터 보면은 한번 고점을 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고점을 치고 조정을 보이고 이런 그 삼각수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상승 삿바의 이제 십자 도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순환매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농우바이오와 함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을 한번 좀 현재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농이라는 부분들도 농약 판매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본에서는 현재 뭐 추가하지 않았지만은 현재 경농이라는 회사도 약간 비슷하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제 상승 가속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제 종목에 대해서 후발 순환매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주로 현재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료에 이어서 또 오늘 농업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식량난 문제라든지 그리고 밥상 물가도 요즘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오늘 상승한 종목에 이어서 후발주인 농우바이오 그리고 경농까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로봇 인공지능의 업종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저희 빅사이클에서 또 다뤘었던 또 빅사이클 업종이기도 한데요. 이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또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신정부 현재 그 출범을 하게 되면은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를 좀 했고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6대 추진 전략 110개의 세부 과제 등 내용들이 약간 방대한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
하나둘씩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UAM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둘씩 그 현재 시세가 나주고 있고, 현재 뭐 정부에서도 반도체 부분들은 안보 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고, 두 번째 모빌리티 쪽,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빌리티하고 연관된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하고 제조업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제조업이 아닌 제조 단지가 현재 서비스 산업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도 바로 이런 컨셉 때문에 중고 자동차 진출, 그다음에 팩토링을 하나의 서비스 단지로 현재 어떻게 바꾸어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연관된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장 이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쇼링까지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팩토링 자체가 서비스 단지로 바뀌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들이 하나둘씩 변해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크게 올라줬는데, 휴림 로봇이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2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은 여기서 2%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또 다른 프로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이때부터 언급을 좀 드렸었죠. 현재 다른 프로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격이 1,0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3,800원대죠. 최근에서도 현재 이때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2차 상승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오늘 줌 인터넷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줌 인터넷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줌 인터넷 부분들도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이스소프트와 함께 계열사를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평선으로 보시면 이평선이 현재 61선이 우상향이 되고 있고, 21선이 골드, 그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출발이 될 때는 특이한 캔들의 모양이 나온다겠죠. 그리고 저점과 지금하고 60일의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3파동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언급을 드렸고, 또 가상인간 테마 쪽으로서 현재 마인즈랩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보시면은 잠시 이제 차트를 한번 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시세다운 시세가 현재 형성이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삼각스러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되려는 그런 그 내용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뜨게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 가장 역사가 오래됐던 부분들의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의 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벤처로 복귀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좀 낮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마인즈랩이라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현재 언급을 드린 이후에 한번 급등했다가 한번 매물 때문에 쏟아져 내려온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재료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존재를 좀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인즈랩은 간단하게 말해서 가상인간 AI 서비스를 각종 기업에게 다 서비스를 하고 있죠. 키오스크나 아니면 모니터나 모든 그 디바이스에 구현이 가능한 가상인간 서비스, 음성 서비스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객 응대, 콜센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달에 이번에
AI 휴먼 M2라는 현재 부분들을 공개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함께 결합이 된 신기술, 신버전의 또 움직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인즈랩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후발 순환매 부분들을 이제 두 종목을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새 정부 기대감에 강했던 로봇과 인공지능 업종과 관련된 또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앞으로 또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또 상승 사이클 업종은 무엇일지가 되겠죠. 상승 사이클 업종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빅사이클 업종은 반도체 기판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탑픽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이어서 오늘은 또 반도체 기판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오늘 이 반도체 기판 업종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 반도체 이제 공정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이제 이 후공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후공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그 비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비모리인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하다 하면서 팹리스도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미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전공정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레드오션,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시장 지배력도 강하고 그렇지만은 현재 후공정 업체라든가 또는 시스템 분야는 우리나라 시장의 파이가 적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들이 높다. 특히 인공지능 현재 AI 산업, AI 부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로 갈수록 후공정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관점에서 현재 후공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칩을 어떻게 연결을 좀 해야 될 것인지 현재 이 부분들 메인 기판하고 연결하는 것들이 현재 효율을 향상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FC, BGA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품귀 현상이 앞으로 2027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삼성전기, LG노텍이 FC, BGA 이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간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의 야심작, 애플카에 한국의 FC, BGA를 탑재를 한다. 한국의 후공정 오사트 업체를 찾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빠를 건데 간단히 보면은 그 반도체 기판이 있는데 왜 추가로 더 증설할 것도 아닌데 왜 물론 칩이 좋다고 해서 반도체 기판이 더 늘어날 것도 아닌데 왜 반도체 기판이 중요하느냐. 근데 여기서 어제 설명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인보드 반도체 기판 따로 있고 현재 칩을 현재 감싸고 보호할 수 있는 칩을 패키지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칩 패키지용 현재 반도체 기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여기에 반도체 칩 다이가 있죠. 요거를 보호해주는 이렇게 몰딩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반도체하고 요거를 연결하는 이게 이제 볼로 연결하는 것이 대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죠? 근데 요 밑에
요 밑에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이 따로 있습니다. 요것이 더 늘어나는 거고 여기다가 전체 반도체 기판에다가 또 볼로 연결하게 되죠. 작은 볼하고 다시 한번 연결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패키지용,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용 칩을 포장하는 패키지용 기판이 또 별도로 이게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모양은 어떤 거냐면은 구멍을 뚫는다기 때문에 요거 모양은 이겁니다. 요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반도체 이 뒷면을 보면은 볼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쭉 해진 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엎어서 거꾸로 엎어서 이렇게 반도체 칩에다가 이렇게 메인보드 보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볼로 형성이 됐던 이 틀이 또 다른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현재 웨이퍼의 조각을 올려놓고 다시 웨이퍼의 조각을 또 감싸는 몰딩 이런 부분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왼쪽에는 이제 스마트폰 부분을 쪼개서 보니까 많은 이제 첨단 기법에 이제 관련된 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만 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 핵심만 알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이 칩을 전체적으로 적층해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또 쌓아 올리는 구조, 이런 구조의 기법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된다. 이렇게 네, 이제 PCB라고 하면, 네, 잠깐 물 한 잔 드시고요. 이제 PCB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인쇄회로 기판을 뜻합니다. 사실 현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여전히 쇼티지 상황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어려운 분야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좀 이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귀하다 보니까 차량 출고 기간은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이 PCB 같은 경우는 미래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게 될 또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PCB에 대해서 이제 그런 중요한 반도체 기판이다 보니까 오늘 업종에 대해서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칩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판이 전자 제품에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네. 지금 파트너님께서 잠시, 네. 목에 걸리신 관계로 제가 노란톡 잠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방송 이후에도 또 장중에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종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PCB와 관련한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이제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3%에서 4%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상승 마감한 것을 볼 수 있네요. 네, 오늘 이제 관련한 이 PCB 종목들의 흐름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좀 약간 제가 이제 긴장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목에 이제 이게 사례가 생방송의 걸렸습니다. 묘미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내용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지난 시간에는 뭐냐면은 현재 반도체 이제 폴리칩, 그러니까 칩 전체적으로 칩 뒷면에다가 전체적으로 구멍을 뚫으면은 현재 정보 교류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폴리칩 기술, FC로 이제 붙은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FC를 앞에 붙이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최첨단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PCB 관련된 그 내용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기술들이 가장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자,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PC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모바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그 종류가 있는데 이제 PC의 이제 CPU, 그렇죠? 이제 CPU는 전체적으로 중앙 제어 장치, 그다음에 GPU는 그래픽 장치, 메모리 쪽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CPU와 GPU가 전체 다 FCBGA 방식.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FCBGA 방식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모바일은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메모리, RF, 이제 통신. 이런 칩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어플리케이션은 FC, CSP가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죠. CSP 부분들이 들어갔다 나와주고 있고 전장은 CPU와 GPU가 있는데 차량용 전장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FCBGA가 있습니다. 그러면 FCBGA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인데 FCBGA가 뭐고 CSP가 뭔가 뭐 요거는 이제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현재 FCBGA는 칩하고 현재 그 칩을 감싸는 현재 패키징이 비슷한 기판이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CSP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바일용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칩하고 칩을 둘러싼 현재 이 기판이 전체적으로 약간 큰 거죠. 큰 것을 FCBGA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볼 그리드 어레이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CSP는 현재 휴대폰에 들어가고 FCBGA는 PC나 또는 차량용 전장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현재 차량용이 부족하다 하면은 FCBGA 또 PC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서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FCBGA가 첨단 기능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차량용에 어떤 반도체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 반도체 어떤 기종이들이 들어가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량용에 들어간 것은 아날로그 반도체. 그러니까 아날로그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각종 부분들을 말하고 요거는 센서라는 것은 현재 그 카메라에 보면 디지털 센서가 있죠. 시각 정보, 영상 정보 이런 부분들에 센서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MCU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GPU 이런 장치 모든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그 FCBGA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일부 떠오르주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첨단 기술들도 FCBGA 방식이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CBGA 방식이 다 통용된 건 아닌데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좀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패키지 기판의 어떤 그 트렌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인 요 FCBGA 방식이죠. 이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칩 방향에서 거의 한 절대 다수, 한 50%가 FCBGA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달라진 첨단 기법의 어떤 그 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씩 방법이 달라지는 그렇지만은 절대적으로 FCBGA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패키지 기판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도 이런 그 기판 시장의 전망 그다음에 차량용 현재 전장의 핵심적으로 차지하는 부품이 FCBGA 방식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부분들이 거의 이제 주력으로 많이 좀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앞으로의 차량용이나 서버용 FCBGA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패키지 이 기판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PCB 시장이 과거에는 치킨 게임 시장이었는데 또 지금은 몇 개 기업만 살아남아서 또 모든 시장의 수요를 독과점하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국내 반도체 기판 제조 업체들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예. 국내 이제 반도체 부분들은 딱 네. 이제 대기업은 딱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네.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두 역시 개만 삼성과 LG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삼성 반도체를 만들면 당연히 기판도 만들어야겠죠. 근데 삼성 현재 저 전기가 되고 네. LG 이노텍은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요거를 보시면은 업체 매출 영업이익 비중인데 삼성전기, LG노텍 있고 그다음에 알아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기판 하면은 현재 대덕전자, 심텍, BH, 네.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중에서 현재 성장성이나 뭐 기술력들이 좋은 곳들을 많이 골라야겠죠. 근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주력 제품에서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쭉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FC BJ 방식으로 만드는 업체 이 부분들을 약간 고르셔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FC BJ 방식으로 보면은 코리아 서키트가 있네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덕전자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FC BJ 방식이 이제 삼성전기도 있습니다. 세 개가 이제 주력인데 나머지는 현재 하나씩 이제 시장을 넓혀가려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업체별로는 이런 그 업체가 있다 이렇게 좀 소개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PCB 업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술 영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HDI 방식은 그 스마트폰 또 휴대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기판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통용되는 기판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수페다시스, 코리아 서키트, DAP 뭐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연성 PCB. 연성 PCB는 플렉시블 관련된 PCB에 해당이 되죠. 이런 업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누플렉스. 기존에 알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새로운 성장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새롭게 이제 떠오른 부분들이 지금 말하는 현재 패키징용 반도체죠. PCB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부분들에 해당이 됐던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CSP, FC BGA 이런 방식으로 또는 현재 시스템 인 패키징, 뭐 AP, 안테나 인 패키징 이런 부분들의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C BGA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걸로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로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현재 MLB가 있습니다. MLB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기판이 단면이 있고 그다음에 양면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효율성이 적다 이거예요. 이걸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떡시루 하듯이 두 겹, 세 겹으로 쌓아서 전체 적층으로 만든 것이 MLB입니다. 그래서 MLB로 앞으로도 나갈 거, 그러니까 메인보드 기판도 적층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 칩 패키지도 칩 위에 또 칩을 또 올라가는 부분들도 발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현재 앞으로 그 메인보드 쪽은 MLB 쪽,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메모리 모듈은 뭐냐면은 메모리를 하나의 전체 통으로 칩하는 DDR 시리즈 이런 것들이 메모리 모듈이다 생각이 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PC BGA 현재 FC BGA 플립칩 BGA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구도가 있다는 것만 관련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반도체 품귀 현상과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PCB 단가도 많이 올라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의 주가 역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앞서서 여러 업체들의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오늘 주가도 굉장히 다른 표정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예.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하나씩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좋습니다. 번째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이름에서 메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뭘 그 금속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처음에 설명했던 그 반도체 기판의 네. 솔더볼, 볼 알이죠? 볼펜 알처럼 네. 그 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FC, BGA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그 볼을 현재 생산하는 부분에서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관심주는 덕산 하이메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 하이메탈은 전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면은 현재 솔더볼 관련된 제조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는 덕산 SG, 덕산 넵코어스 등 자회사를 보유하기 때문에 약간 지주회사 성격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로는 현재 자회사 중에 현재 DS, 현재 그 미얀마의 주석 관련 제조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 광산 이런 모멘텀도 깔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 포함해서 매출액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솔더볼 관련된 볼일 부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덕산 하이메탈이다 이렇게 봅니다. 덕산 네오룩스와도 또 관련이 있는 기업이겠네요. 예. 그래서 덕산 그룹 관련된 부분,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제대 주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덕산 하이메탈,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그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FC, BGA는 볼을 받는다, 솔더볼 만든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을 솔더볼 전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기업도 한번 봐주시죠.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대덕전자, 그 다음에 또 포함이 되지만은 대덕전자도 뭐 FC, BGA 방식의 어떤 흐름들이지만은 제가 이제 고른 부분들은 코리아 서킷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른 이유는 네. 코리아 서킷은 영풍그룹의 계열사가 있죠. 그래서 PCB 회로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FCB 만드는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PCB를 만드는 테라닉스, 이런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시그네틱스 이 부분들을 모두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리아 서킷가 약간 그 영풍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안에는 시그네틱스,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투자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 동시에 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은 이제 플립칩 방식의 라인 증설을 또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쪽에 이제 투자를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게 코리아 서킷가 약간 폭발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 코리아 서킷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 또 현재 뭐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 전체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FC BGA 방식의 어떤 그 매출액들이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그다음에 2023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여기 이제 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자회사 같이 그 전체적으로 한번 그 현재 매출액을 보면은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이 전체적으로 그 현재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투자 가치, 그다음에 본업에 대한 투자 가치 두 개를 누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현재 2차 전지까지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 개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PCB 기판 관련해서는 코리아 서키트를 영풍그룹에 대한 시너지, 영풍그룹하고 또 그 전체적으로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끈끈한 오랫동안 업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아연하고 또 계열사잖아요. 고려아연하고 또 삼성전자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또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를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준비된 기업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예, 관심주로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삼성전기는 알다시피 뭐 삼성전자와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FC BJ만으로서 이제 1조 6천억의 이제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애플사의 FC BJ 납품을 할 것이라는 그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현재 삼성전기의 새로운 그 모멘텀들은 요구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해외에서도 전체적으로 후공정 업체 그다음에 FC BJ는 한국에 대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다음에 계열사 부분 그 현재 대덕전자나 뭐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증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감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몰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심주로 현재 삼성전기를 꼽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이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아직까지 탑픽 종목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탑픽 종목은 어느 기업일까요? 공개해 주시죠. 탑픽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아, 네. 이제 삼성전기는 앞에서 관심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 LG이노텍은 예. 탑픽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예. 아, 네,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현재 LG이노텍 부분들은 FC BJ 방식으로는 이제 투자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FC BJ 방식으로 매출이 2년 정도 후에나 발생이 되는데 이게 애플카하고 어떤 그 상용화 생산하고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냐 하는 모종의 또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좀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FC BJ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 FC CSP나 아니면은 SIP 뭐 현재 그 시스템 인 패키징 방식, 그 안테나 인 패키징 AIP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 영역들이 약간 비슷한 영역들이 있는 데서 여기서 이제 넘버 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FC BJ 방식도 투자를 해서 현재 애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LG노텍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제 기판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 그다음에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쪽에 거의 특화된 기업에 해당이 되죠.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픽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PCB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재료는 현재 그 AR VR와 관련된 그런 매출액들이 올해 연말의 모멘텀도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현재 기판 소재 부분들, 광학 솔루션 부분들, 그다음에 전장 부품들 이런 부분들의 매출액을 보시면은 기판 소재 부분들도 2021년부터 굉장히 현재 늘어나고 좀 있는 것들 보이시고 있죠. 그다음에 광학 솔루션 부분들은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늘어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차 성장 모멘텀들이 약간 뭐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LG노텍의 가장 강점은 뭐냐?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이 매출액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 늘어날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동차, 전기차가 상용화돼 있을 때 배터리에 관련된 BMS, 그다음에 ADAS에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 부분들이 그 현재 LG노텍 이쪽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전장 부품에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 두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면 될수록
카메라 모듈의 어떤 기압 흡수력이 증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LG노텍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애플하고 같이 현재 이쪽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차량용 통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너지들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넘버원의 어떤 그 애플하고의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탑으로 좀 뽑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또 미증시에서 뭐 1위 기업인 애플과 또 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LG 이노텍을 탑비 기업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현재 고점과 고점이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에 연결한 추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거의 하단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한 바닥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얘기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2년 1월 달에 고점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쉬어줬죠. 5개월 동안 쉬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5만 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손절가 부분들은 약 32만 원 정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에 약 40만 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현재 전망이 높은 부분들이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격 전략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빅사이클, 반도체, PCB 업종,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티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